그럼 우리 엄마는 당신들이 우리 엄마를 죽인 거예요. 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대할게. 그날 밤 11살 꼬마가 떡볶이 한 그릇 때문에 60년 동안 숨겨진 비밀을 파헤치게 될 줄은 그 누구도 몰랐어요. 2024년 12월 어느 금요일 저녁이었죠. 서울 강남의 한 초등학교 앞 낡은 포장마차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영하 5도의 칼바람이 불어오는데도 그 작은 포장마차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해 보였답니다. 포장마차 안에서는 23세 여대생이 떡볶이 국물을 저어가며 손님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빨간 파카 점퍼에 목도리를 둘둘 감은 모습. 차가운 겨울바람에 볼이 빨개진 얼굴이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누구보다 또렷했죠. 휴, 오늘도 손님이 없네. 수연이라는 이름의 그 여대생은 작은 한숨을 내쉬며 군밤 장갑 낀 손으로 입김을 불었어요. 학교 앞이라고 해봐야 금요일 저녁이면 아이들은 이미 다 집에 간 뒤였거든요. 가끔 지나가는 직장인들이 떡볶이 한 접시 사가는 게 전부였죠. 포장마차 한쪽 구석에는 낡은 보온 도시락이 놓여 있었어요. 할머니가 싸준 김밥 2줄. 수연은 그걸 보며 또 한 번 마음이 무거워졌답니다. 오늘도 장사가 안 되면 내일 장볼 돈이 없는데. 대학교 2학년 1학기를 마치고 휴학계를 낸 지 벌써 1년 반. 수연에게는 침대에 누워 계신 할머니가 전부였어요. 3년 전 엄마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뒤 단둘이 남은 가족. 병원비며 생활비며 모든 게 수연의 어깨 위에 있었죠. 엄마, 내가 잘하고 있는 거 맞죠? 차가운 바람이 불 때마다 포장마차 천막이 파르르 떨렸어요. 수연은 떡볶이 국물에서 올라오는 김을 보며 돌아가신 엄마를 떠올렸답니다. 엄마가 살아계실 때 가르쳐준 떡볶이 비법. 고추장에 설탕을 조금만 넣고 물엿 대신 꿀을 살짝 넣는 것. 그게 엄마와 딸을 이어주는 마지막 끈이었죠. 바로 그때였어요. 타박타박? 작은 발소리가 들려왔어요. 수연이 고개를 들어보니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남자아이 하나가 포장마차 앞에 서 있는 게 보였죠. 까만색 패딩 점퍼에 명품 브랜드 로고가 선명했어요. 목에 두른 머플러도 캐시미어 같아 보였고요. 한눈에 봐도 부잣집 아이였답니다. 혹시 여기 떡볶이 파세요? 아이의 목소리는 어린아이답게 맑았지만 어딘가 외로워 보이기도 했어요. 수연은 얼른 밝은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죠. 응, 들어와. 춥지? 네. 진짜 춥네요. 아이는 조심스럽게 포장마차 안으로 들어왔어요. 작은 의자에 앉은 그 모습을 보니 수연은 왠지 마음이 짠해졌답니다. 이 추운 겨울 저녁에 혼자 돌아다니는 아이라니. 학원 끝나고 오는 길이야? 아니요. 그냥 산책이요. 산책? 영하 5도의 산책이라니. 수연은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누구에게나 말하고 싶지 않은 사연이 있는 법이니까요. 그럼 떡볶이 한 인분 줄까? 오뎅이랑 순대도 넣어줄게. 네, 감사합니다. 수연은 정성껏 떡볶이를 담기 시작했어요. 빨간 국물이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소리, 떡이 말랑말랑해지는 촉감, 고추장 냄새와 어묵 냄새가 섞여 코끝을 자극했죠. 아이는 그 모습을 물끄러미 지켜보고 있었어요. 자, 여기. 뜨거우니까 천천히 먹어. 와, 맛있겠다. 아이의 눈이 반짝였어요. 수연은 그 모습에 저도 모르게 미소 지었답니다. 아이가 떡볶이를 한 입 베어 물었어요. 그리고는 눈을 동그랗게 떴죠. 이거 진짜 맛있어요. 제가 먹어본 떡볶이 중에 최고예요. 그래, 다행이다. 우리 엄마가 알려준 레시피거든.
엄마요? 아이가 고개를 갸웃했어요. 수연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조용히 말했죠. 응, 지금은 안 계시지만 엄마가 떡볶이 장사하셨거든. 나한테 비법을 다 알려주셨어. 아, 아이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대신 열심히 떡볶이를 먹기 시작했죠. 후후 불어가며 한 입 또 한 입. 그 모습이 어찌나 귀엽던지 수연은 계속 지켜보게 되었답니다. 근데 이름이 뭐야? 난 수연이야. 김수연. 저요? 저는 강도연이에요. 초등학교 5학년이요. 도연이구나. 잘 먹어, 도연아. 네, 수연 언니. 그렇게 둘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도연이는 떡볶이를 먹으면서도 계속 수연을 쳐다봤죠. 뭔가 궁금한 듯한 눈빛이었어요. 언니,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응? 뭔데? 언니 혹시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나 23. 왜? 23이면 엄마 나이보다 한참 어리네요. 도연이가 중얼거렸어요. 수연은 고개를 갸웃했죠. 너희 엄마 나이가 어떻게 되는데? 우리 엄마는 돌아가셨어요. 3년 전에. 순간 수연의 가슴이 철렁했어요. 자신과 똑같은 처지였던 거죠. 엄마를 잃은 아이. 그 외로움을 수연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랬구나. 미안해, 도연아. 괜찮아요. 언니도 엄마 안 계신다고 했잖아요. 둘은 잠시 말없이 마주 보았어요. 겨울바람이 포장마차 천막을 흔들었고 떡볶이 국물에서는 여전히 김이 피어올랐죠. 그 순간 왠지 모를 동질감 같은 게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것 같았답니다. 도연이는 떡볶이를 다 먹고 나서도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냥 포장마차 안이 따뜻해서 그리고 수연 언니와 이야기하는 게 좋아서였죠. 언니 매일 여기서 장사해요? 응.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말에는 쉬어. 그럼 내일은 안 와요? 내일은 토요일이니까 쉬는 날이야. 아, 그럼 월요일에 또 와도 돼요? 수연은 그 말에 빙그레 웃었어요. 그럼 언제든지 와. 언니가 맛있는 거 많이 해줄게. 약속이에요. 도연이는 신이 나서 주머니를 뒤졌어요. 그리고는 10,000원짜리 지폐 2장을 꺼내 수연에게 내밀었죠. 이거 얼마예요? 떡볶이 한 인분에 5,000원이야. 거스름돈 받아가. 아니에요. 언니 그냥 가지세요. 너무 맛있었어요. 도연이는 돈을 두고 재빨리 포장마차를 빠져나갔어요. 수연이요, 도연아 하고 불렀지만 아이는 이미 뛰어가고 있었죠. 에이, 저 녀석? 수연은 웃으면서 고개를 저었어요. 그리고 도연이가 준 10,000원을 보며 잠시 생각에 잠겼답니다. 5,000원이면 내일 할머니 약값에 보탤 수 있겠구나. 작은 돈이지만 수연에게는 큰 도움이었어요. 바로 그때였어요. 아가씨, 뒤에서 남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수연이 돌아보니 5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서 있었죠. 운전기사처럼 보였어요. 네. 혹시 방금 우리 도련님 여기 있었습니까? 도련님이요? 아, 도연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강도연 도련님. 수연은 손가락으로 방향을 가리켰어요. 저쪽으로 뛰어갔어요. 얼마 안 됐으니까 조금만 가면 보일 거예요. 감사합니다. 기사는 황급히 그쪽으로 뛰어갔어요. 수연은 그 모습을 보며 고개를 갸웃했죠. 도련님이라고 불렀네. 진짜 재벌집 아이인가 봐. 하지만 수연은 금방 그 생각을 떨쳐냈어요. 자신과는 다른 세상 사람이니까요. 그저 오늘 하루 떡볶이 한 그릇을 사 먹은 손님일 뿐이었답니다. 수연은 도연이가 앉았던 자리를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의자 밑에 뭔가 떨어져 있는 게 보였죠.
주우려고 손을 뻗었는데 그건 작은 학생증이었어요. 도연이 학생증이네. 수연은 학생증을 집어들었어요. 그리고는 사진을 보며 픽 웃었죠. 사진 귀엽게 나왔네. 그런데 학생증 뒷면에 비상연락처가 적혀 있었어요. 수연은 무심코 그걸 읽었답니다. 보호자 강민준 할아버지. 강민준.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수연은 왠지 모를 기시감 같은 걸 느꼈어요.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은 이름이었거든요. 하지만 기억이 나지 않았죠. 뭐였지? 분명 어디선가 들었는데. 수연은 고개를 갸웃하다가 학생증을 조심스럽게 지갑에 넣었어요. 월요일에 도연이가 오면 돌려줘야겠다고 생각했죠. 그날 밤 수연은 평소보다 조금 일찍 포장마차를 정리했어요. 손님이 더 이상 오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리어카에 포장마차를 싣고 천천히 집으로 향했답니다. 집은 포장마차에서 걸어서 20분 거리에 있는 반지하 원룸이었어요. 비좁고 습한 곳이었지만 수연과 할머니에게는 유일한 보금자리였죠. 할머니, 다녀왔어요. 뭐냐? 수연아, 오늘은 장사 좀 됐니? 침대에 누워 계신 할머니가 가느다란 목소리로 물었어요. 수연은 밝게 웃으며 대답했죠. 네, 오늘은 좀 됐어요. 귀여운 꼬마 손님도 왔고요. 그래, 다행이구나. 할머니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수연은 할머니 옆에 앉아 손을 잡아드렸답니다. 할머니의 손은 마른 나뭇가지처럼 가늘었어요. 할머니, 약 드셨어요? 응, 아까 먹었어. 잘하셨어요. 내일은 제가 맛있는 거 해드릴게요. 수연아. 네, 미안하다. 할미가 이렇게 누워만 있어서. 무슨 말씀이세요? 할머니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수연은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어요. 엄마가 돌아가신 뒤 할머니는 수연에게 유일한 가족이었거든요. 비록 병으로 누워 계시지만 할머니의 존재만으로도 수연은 힘을 낼 수 있었답니다. 그날 밤 수연은 작은 책상 앞에 앉아 엄마 사진을 꺼내봤어요. 엄마가 25살 때 찍은 사진이었죠. 환하게 웃고 있는 엄마의 모습. 엄마, 오늘 귀여운 애 만났어. 도연이라고. 수연은 사진 속 엄마에게 말을 걸었어요. 엄마가 살아계실 때부터 습관처럼 해왔던 거였죠. 그 애도 엄마 없대. 나랑 똑같아. 근데 참 신기한 게 그 애가 날 보더니 뭔가 익숙하다는 표정을 짓더라고. 왜 그랬을까? 사진 속 엄마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환하게 웃고 있을 뿐이었죠. 수연은 사진을 도로 서랍에 넣고 불을 껐어요. 그리고 작은 이불 속으로 들어가 눈을 감았답니다. 월요일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왠지 모르게 도연이가 다시 오기를 기다리게 되었어요. 그 따뜻한 눈빛, 그 순수한 미소. 수연에게는 한 줄기 빛 같은 존재였거든요. 하지만 수연은 몰랐죠. 그 만남이 그저 우연이 아니었다는 걸. 그리고 머지않아 60년 동안 숨겨져 있던 비밀이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될 거라는 걸. 겨울밤의 떡볶이 한 그릇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다는 걸 말이에요. 주말이 지나고 월요일 아침이 밝았어요. 수연은 새벽 5시에 눈을 떴답니다. 알람 소리보다 먼저 일어나는 게 이미 몸에 배어버린 습관이었죠. 작은 원룸 창문 너머로 아직 어둠이 가득했어요. 겨울의 새벽은 유독 길고 추웠거든요. 할머니, 주무세요? 수연은 조용히 일어나 할머니 쪽을 살펴봤어요. 할머니는 여전히 잠들어 계셨죠. 가느다란 숨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렸어요. 수연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답니다. 다행이다. 어젯밤에는 기침 안 하셨네. 수연은 조심스럽게 부엌으로 가서 아침 준비를 시작했어요. 할머니 드실 미음, 그리고
자신이 먹을 간단한 김밥. 냉장고를 열어보니 재료가 얼마 남지 않았죠. 이번 주는 장사 좀 되어야 할 텐데. 수연의 머릿속에는 언제나 계산이 돌아갔어요. 할머니 약값, 월세, 전기세, 그리고 포장마차 재료비. 빠듯한 살림이었지만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었답니다. 미음을 다 끓이고 나서 수연은 할머니를 조심스럽게 깨웠어요. 할머니, 일어나세요. 아침 드셔야죠. 수연아. 할머니는 천천히 눈을 떴어요. 탁해진 눈동자였지만 수연을 보는 그 눈빛만큼은 여전히 따뜻했죠. 오늘도 나가니? 네. 월요일이잖아요. 그래. 조심히 다녀오너라. 할머니는 수연이 떠먹여주는 미음을 천천히 드셨어요. 한 숟가락, 또 한 숟가락. 수연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마음이 아팠답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할머니는 혼자 식사도 하시고 집안일도 하셨거든요. 하지만 지난 가을부터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셨죠. 할머니, 오늘 병원 가셔야 하는데. 괜찮다. 다음 주에 가자. 안 돼요. 오늘 꼭 가셔야 해요. 제가 오후에 일찍 들어올게요. 수연아, 병원비가 얼마나 드는데?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수연은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답니다. 괜찮아요. 제가 다 벌게요. 할머니는 건강만 챙기세요. 미안하다, 수연아. 정말 미안해. 할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수연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하지만 눈물을 보일 수는 없었죠. 할머니 앞에서만큼은 언제나 강한 모습을 보여야 했으니까요. 아침을 먹이고 할머니께 약을 드린 뒤 수연은 포장마차 준비를 하러 나갔어요. 리어카를 끌고 재래시장으로 향했죠. 새벽 시장의 공기는 차갑고 매서웠지만 사람들의 활기로 가득했답니다. 수연아, 오늘도 왔구나. 이모, 안녕하세요. 어제 남은 어묵 싸게 줄게. 가져가. 감사해요, 이모. 시장 사람들은 수연을 다들 아꼈어요. 어린 나이에 혼자 떡볶이 장사를 하며 할머니를 모시는 모습이 기특해 보였던 거죠. 가끔씩 재료를 싸게 주거나 덤으로 더 얹어주곤 했답니다. 수연은 그날도 떡, 어묵, 양배추, 대파를 샀어요. 주머니 사정이 빠듯해서 최소한만 살 수밖에 없었죠. 계산을 마치고 나니 지갑에 남은 돈이 고작 15,000원이었어요. 이번 주 잘해야 하는데. 수연은 무거운 리어카를 끌며 학교 앞으로 향했어요. 아직 해가 뜨기 전이었지만 벌써 몸에서는 땀이 났답니다. 리어카가 생각보다 무거웠거든요. 거의 다 왔다. 학교 앞 골목에 도착했을 때는 7시가 넘어 있었어요. 수연은 익숙한 손놀림으로 포장마차를 설치하기 시작했죠. 천막을 펴고 테이블을 놓고 가스통을 연결하고 모든 게 자동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익숙했답니다. 포장마차를 다 설치하고 나니 8시였어요. 수연은 떡볶이 국물을 끓이기 시작했죠. 물에 다시마와 멸치를 넣고 고추장과 고춧가루를 풀고 설탕과 꿀을 넣었어요. 엄마가 알려준 그대로였답니다. 엄마, 오늘도 잘 부탁해요. 수연은 중얼거리며 국물을 저었어요. 빨간 국물이 보글보글 끓어오르기 시작했죠. 그 냄새가 골목 전체로 퍼져나갔어요. 학교 등교 시간이 되자 아이들이 하나둘 지나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아무도 멈추지 않았죠. 초등학생들은 아직 용돈이 많지 않았고 아침부터 떡볶이를 사 먹는 아이는 드물었거든요. 오늘도 한가하겠네. 수연은 한숨을 쉬며 국물을 저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였죠. 수연 언니.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수연이 고개를 들어보니 도연이가 학교 가방을 메고 뛰어오고 있었답니다. 까만 패딩에 파란색 목도리를 두른 모습.
볼이 빨개져서 숨을 헐떡이고 있었죠. 도연아, 어머, 뛰어오면 어떡해. 언니, 언니 진짜 여기 있었네. 도연이는 기쁜 얼굴로 포장마차 앞에 섰어요. 수연은 반갑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했답니다. 학교 가는 길이야? 네. 그런데 언니 포장마차 보여서 들렀어요. 그래. 아침은 먹었어? 아니요. 오늘 아침 거르고 나왔어요. 수연은 도연이를 포장마차 안으로 들어오라고 손짓했어요. 어서 들어와. 언니가 떡볶이 해줄게. 진짜요? 감사합니다. 도연이는 신이 나서 포장마차 안으로 들어왔어요. 작은 의자에 앉은 그 모습이 지난주 금요일과 똑같았죠. 근데 도연아, 너 이거 떨어뜨렸더라. 수연은 주머니에서 학생증을 꺼내 도연에게 건넸어요. 도연이는 눈을 동그랗게 떴죠. 아, 제 학생증? 찾았다. 지난주 금요일에 여기 두고 갔더라. 걱정했겠다. 헐, 진짜 감사해요, 언니. 이거 없어서 큰일 날 뻔했어요. 도연이는 학생증을 소중히 받아들었어요. 그러고는 수연을 물끄러미 쳐다봤답니다. 언니, 저 때문에 보관하고 계셨어요? 응. 너 다시 올 것 같아서. 진짜 착하시다. 도연이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수연은 떡볶이를 담으며 물었죠. 그나저나 아침을 왜 안 먹고 나왔어? 배고프겠다. 집에서 먹기 싫어서요. 도연이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수연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답니다. 대신 떡볶이를 듬뿍 담아서 도연이 앞에 놓았죠. 자, 많이 먹어. 아침 대용으로 든든하게. 와, 진짜 많이 주시네요. 우리 단골 손님인데 당연하지. 도연이는 떡볶이를 한 입 베어 물었어요. 그리고는 눈을 감으며 행복한 표정을 지었죠. 역시 언니 떡볶이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그래, 그럼 자주 와. 네, 매일 올게요. 학교 끝나고 오면 되지. 아침에 오면 지각하겠다. 괜찮아요. 저 학교 바로 앞이거든요. 5분이면 돼요. 도연이는 열심히 떡볶이를 먹기 시작했어요. 후후 불어가며 한 입, 또 한 입. 수연은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답니다. 참 귀엽네. 도연이는 떡볶이를 먹으면서도 계속 수연을 쳐다봤어요. 뭔가 말하고 싶은 게 있는 것 같았지만 선뜻 꺼내지 못하는 눈치였죠. 도연아, 뭐 물어보고 싶은 거 있어? 언니는요? 혹시 가족이 누가 있어요? 수연은 잠시 멈칫했어요. 하지만 이내 조용히 대답했죠. 할머니랑 둘이 살아. 엄마는 3년 전에 돌아가셨고, 할머니요? 외할머니세요? 응, 우리 엄마의 엄마. 아, 그럼 아빠는요? 수연의 표정이 순간 굳었어요. 아빠 이야기는 수연에게 금기였거든요. 아빠는 없어. 나 태어나기 전에 떠나셨어. 아, 도연이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대신 조용히 떡볶이만 먹었죠. 수연은 국물을 저으며 말을 이었답니다. 근데 도연이 너는 할아버지랑 살아? 네.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저랑 셋이서 살아요. 부모님은? 아빠는 제가 태어나기 전에 돌아가셨대요. 사고로. 그리고 엄마는 제가 8살 때 교통사고로. 도연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수연은 가슴이 뭉클했답니다. 그랬구나. 힘들었겠다. 괜찮아요. 이제 익숙해요. 도연이는 억지로 웃으려고 했지만 그 눈빛은 슬퍼 보였어요. 수연은 도연이의 머리를 쓰다듬어 줬죠. 도연아, 언니한테 오면 언제든 말해. 언니가 맛있는 거 많이 해줄게. 정말요? 응. 약속? 도연이는 그제야 환하게 웃었어요. 그리고 떡볶이를 다 먹고 나서
가방에서 5천 원을 꺼내 수연에게 건넸죠. 언니, 이거요. 응, 고마워. 학교 잘 다녀와. 네. 내일 또 올게요. 도연이는 손을 흔들며 학교로 뛰어갔어요. 수연은 그 뒷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답니다. 참 착한 애네. 그날 이후로 도연이는 정말 매일 포장마차에 왔어요. 아침에 학교 가기 전, 그리고 오후에 학교 끝나고 하루에 2번씩 들렀죠. 화요일 아침 도연이는 또 포장마차에 왔어요. 언니, 오늘도 떡볶이 주세요. 도연아, 매일 이렇게 오면 할아버지가 뭐라 안 하셔? 괜찮아요. 할아버지는 바쁘셔서 신경 안 쓰세요. 수연은 떡볶이를 담아주며 물었죠. 할아버지가 무슨 일 하시는데? 회사 경영하세요. 큰 회사. 그래. 그럼 바쁘시겠다. 네. 맨날 집에 안 계세요. 할머니도 바빠요. 맨날 모임 나가시고. 도연이의 목소리에 외로움이 묻어났어요. 수연은 그 마음을 알 것 같았답니다. 아무리 큰 집에 살아도 가족이 옆에 없으면 외로운 법이니까요. 그럼 도연이는 집에서 혼자 있어? 네. 가끔 아주머니가 오시긴 하는데 그것도 청소하시려고 오시는 거라. 외롭겠다. 네. 그래서 언니 포장마차가 좋아요. 여기 오면 따뜻하거든요. 수연은 도연이의 머리를 쓰다듬어 줬어요. 그럼 매일 와. 언니가 맛있는 거 많이 해줄게. 감사해요, 언니. 수요일에는 비가 내렸어요. 겨울비라 더 차갑고 매서웠죠. 수연은 우산을 쓰고 포장마차를 설치했답니다. 손가락이 꽁꽁 얼어서 감각이 없을 정도였어요. 오늘은 손님이 없겠구나. 수연은 한숨을 쉬며 떡볶이 국물을 끓였어요. 비 오는 날이면 장사가 안 되는 게 당연했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도연이는 그날도 왔어요. 언니. 우산을 쓴 도연이가 포장마차 앞에 나타났죠. 온몸이 흠뻑 젖어 있었어요. 어머, 도연아, 왜 이렇게 젖었어? 비가 갑자기 세게 와서. 수연은 얼른 수건을 꺼내 도연이의 머리를 닦아줬어요. 비 오는 날은 안 와도 돼. 감기 걸리겠어. 괜찮아요. 언니 보고 싶어서 왔어요. 그 말에 수연의 가슴이 뭉클했답니다. 도연아, 언니 떡볶이 먹으면 감기 안 걸려요. 맞죠? 그럼 언니가 얼큰하게 해줄게. 수연은 떡볶이를 듬뿍 담아 도연에게 줬어요. 도연이는 떡볶이를 먹으며 몸을 녹였죠. 언니 떡볶이 먹으면 진짜 따뜻해져요. 그래, 많이 먹어. 언니는 안 먹어요? 언니는 나중에 먹을게. 안 돼요. 언니도 지금 먹어요. 같이 먹어요. 도연이는 자기 떡볶이를 수연 쪽으로 밀었어요. 수연은 웃으며 고개를 저었죠. 아니야, 도연이 거야. 언니, 저 혼자 먹기엔 너무 많아요. 같이 먹어요. 결국 수연은 도연이와 함께 떡볶이를 나눠 먹었답니다. 비 오는 겨울날 작은 포장마차 안에서 둘이 나눠 먹는 떡볶이는 그 어떤 음식보다 따뜻했어요. 목요일 오후 도연이는 학교가 끝나고 포장마차에 왔어요. 그런데 평소와 달리 표정이 어두웠죠. 도연아, 무슨 일 있어? 언니, 오늘 학교에서 애들이 저한테 이상한 말 했어요. 무슨 말? 엄마 없는 애라고. 불쌍하다고. 도연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수연은 도연이를 포장마차 안으로 불러들였죠. 도연아, 그런 말 신경 쓰지 마. 근데 언니, 정말 불쌍한 건가요? 엄마 없으면? 수연은 도연이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아니야. 전혀. 엄마가 없어도 우리는 잘 살 수 있어. 도연이도 나도. 진짜요? 응. 우리에게는 소중한 사람들이 있잖아. 도연이한테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고 나한테는 할머니가 있고
그리고 수연은 도연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우리에게는 서로가 있잖아. 도연이의 눈에서 눈물이 또르르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슬픈 눈물이 아니었답니다. 언니, 정말 고마워요. 뭘? 우리 도연이 울면 안 되지. 수연은 떡볶이를 담아주며 말했죠. 자, 맛있는 거 먹고 기운 내자. 응? 네. 도연이는 눈물을 닦고 떡볶이를 먹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문득 물었죠. 언니는요? 엄마 생각 많이 나요? 응. 매일 생각나. 저도요. 엄마 목소리도 이제 가물가물해요. 그게 제일 슬퍼요.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도 그래. 근데 있잖아, 도연아. 네. 엄마는 비록 옆에 안 계시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살아계셔. 그리고 항상 우리를 지켜보고 계실 거야. 정말요? 응. 언니는 그렇게 믿어. 도연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떡볶이를 한 입 먹으며 중얼거렸죠. 이 떡볶이 맛. 언니 엄마가 알려주신 거라고 했죠? 응. 그럼 이 맛 속에 언니 엄마가 살아계시는 거네요. 수연은 그 말에 깜짝 놀랐어요. 11살 아이가 이렇게 깊은 생각을 할 수 있다니. 도연아, 너 진짜 똑똑하다. 헤헤, 그래요? 응. 그리고 참 착해. 금요일이 되었어요. 일주일 동안 도연이는 정말 하루도 빠짐없이 포장마차에 왔답니다. 수연은 어느새 도연이를 기다리는 자신을 발견했죠. 그날 오후 도연이는 평소보다 조금 늦게 왔어요. 그런데 손에 뭔가를 들고 있었죠. 언니, 이거요. 도연이가 내민 건 작은 꽃다발이었어요. 편의점에서 파는 1,000원짜리 미니 꽃다발이었지만 수연에게는 그 어떤 선물보다 귀했답니다. 어머, 이게 뭐야? 언니한테 주려고 샀어요. 언니가 매일 맛있는 거 해줘서 고마워서요. 수연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도연아, 고마워. 언니 이런 선물 처음 받아봐. 진짜요? 그럼 다행이다. 수연은 꽃다발을 소중히 받아들었어요. 그리고 포장마차 한쪽에 조심스럽게 놓았죠. 도연아, 언니가 오늘은 특별히 더 맛있는 거 해줄게. 와, 뭔데요? 치즈 떡볶이. 수연은 도연이를 위해 치즈를 듬뿍 얹은 떡볶이를 만들었어요. 도연이는 그걸 먹으며 행복한 표정을 지었죠. 언니, 이거 진짜 맛있어요. 그래, 많이 먹어. 그때였어요. 도연이가 가방에서 핸드폰을 꺼냈답니다. 언니, 사진 한 장 찍어도 돼요? 사진? 뭐 사진? 언니 떡볶이요. 제가 기록해두고 싶어서요. 그래, 찍어. 도연이는 떡볶이 사진을 찍었어요. 그런데 슬쩍슬쩍 수연 쪽으로 카메라를 돌렸죠. 도연아, 너 지금 언니 찍은 거야? 헤헤. 들켰다. 언니 얼굴도 같이 찍고 싶어서요. 에이, 언니 사진 찍으면 뭐해? 언니 예쁜데요? 수연은 얼굴이 빨개졌어요. 누가 자신을 예쁘다고 한 게 얼마만인지 기억도 나지 않았거든요. 도연아, 그런 말하는 거 아니야. 진짜인데요. 언니 우리 엄마랑 정말 똑같이 생겼어요. 수연은 멈칫했어요. 엄마랑? 네. 사진으로만 봤는데 언니 보면 자꾸 엄마 생각이 나요. 도연이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수연은 도연이의 손을 잡아줬죠. 그래. 그럼 언니를 엄마처럼 생각해도 돼. 진짜요? 응. 언니가 도연이 누나가 되어줄게. 와. 언니 정말 고마워요. 도연이는 환하게 웃었어요. 수연도 따라 웃었답니다. 하지만 수연은 몰랐죠. 도연이가 찍은 그 사진이 곧 모든 것을 바꿔놓을 거라는 걸. 그날 밤 도연이는 집으로 돌아갔어요. 강남의 한 대저택.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넓은 거실이 펼쳐졌죠. 하지만 아무도 없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다녀왔습니다. 대답이 없었어요. 도연이는 익숙하다는 듯 가방을 던져놓고 2층 자기 방으로 올라갔답니다. 침대에 누워 핸드폰을 꺼냈어요. 그리고 오늘 찍은 수연 사진을 보았죠. 웃고 있는 수연의 모습. 도연이는 그 사진을 보며 중얼거렸어요. 진짜 엄마랑 똑같아. 도연이는 서랍에서 작은 액자를 꺼냈어요. 엄마 사진이었죠. 25살 때 찍은 사진. 도연이는 두 사진을 나란히 놓고 비교했답니다. 진짜 비슷한데? 그때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도연이는 얼른 사진을 숨기려고 했지만 이미 늦었죠. 도연아, 뭐 보고 있니? 할아버지였어요. 70대 중반의 남자. 강민준 회장. 그는 도연이 방으로 들어오며 물었죠. 할아버지, 언제 오셨어요? 방금. 너 혼자 저녁 먹었니? 네. 아주머니가 차려주신 거 먹었어요. 그래. 강 회장은 도연이 침대 옆에 앉았어요. 그리고 도연이 손에 들린 핸드폰을 보았죠. 뭐 보고 있었니? 아, 그냥 사진이요. 사진? 어디 보자. 도연이는 핸드폰을 할아버지에게 보여줬어요. 강 회장은 화면을 보는 순간 온몸이 굳어버렸답니다. 이게 화면 속에는 수연이 웃고 있었어요. 그 얼굴을, 그 미소를 강 회장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죠. 도연아, 이 사람은 누구니? 아, 학교 앞에서 떡볶이 파시는 언니예요. 이름은 수연이래요. 수연이? 강 회장의 손이 떨렸어요. 목소리도 떨렸죠. 이 사람, 몇 살이니? 23이래요. 23. 강 회장은 계산을 시작했어요. 23이면 2001년생. 그렇다면 도연아, 이 사람 성이 뭐니? 김씨래요. 김수연. 김씨. 강 회장의 뇌리에 한 여자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어요. 30년도 더 된 기억. 자신이 사랑했던 여자. 김지영. 설마. 강 회장은 핸드폰을 들여다봤어요. 수연의 얼굴을 자세히 보았죠. 그 순간 확신이 들었답니다. 이 아이는 지영이. 강 회장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30년 전 자신이 저지른 죄가 지금 눈앞에 나타난 것 같았거든요. 할아버지, 왜 그러세요? 아니다. 괜찮아. 강 회장은 핸드폰을 도연에게 돌려줬어요. 그리고 방을 나왔죠. 복도를 걸어 자신의 서재로 향했답니다. 서재에 들어가자마자 강 회장은 책장 뒤에 숨겨둔 작은 상자를 꺼냈어요. 30년 동안 간직해온 상자. 그 안에는 옛 연인의 사진이 들어 있었죠. 김지영. 자신이 진심으로 사랑했던 여자. 강 회장은 사진을 꺼내 들었어요. 그리고 도연이 핸드폰에서 본 수연의 얼굴과 비교했죠. 똑같아. 완전히 똑같아. 그 순간 강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답니다. 지영아,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30년 동안 묻어두었던 죄책감이 이제야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강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죠. 김 실장, 나야. 네, 회장님. 내일 아침에 나한테 와. 급한 일이 생겼어. 알겠습니다. 무슨 일이신지 내일 얘기하지. 그리고 사람 한 명 조사 좀 해줘. 누구 말씀이십니까? 김수연. 23세. 학교 앞에서 떡뼈비 장사를 한다고 해. 알겠습니다. 강 회장은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죠.
겨울밤의 서울 하늘은 차갑고 어두웠답니다. 지영아, 내 딸을 찾은 것 같아. 늦었지만 내가 책임질게. 그날 밤 강 회장은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그리고 수연도 할머니 옆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답니다. 도연이, 참 좋은 애야. 수연은 중얼거렸어요. 오늘 도연이가 준 꽃다발이 침대 옆 작은 컵에 꽂혀 있었죠. 엄마, 제가 좋은 동생 하나 생긴 것 같아요. 수연은 돌아가신 엄마에게 말을 걸었어요. 그리고 눈을 감았죠. 하지만 둘 다 몰랐답니다. 내일부터 모든 것이 바뀌게 될 거라는 걸. 60년 동안 숨겨졌던 비밀이 이제 막 드러나기 시작할 거라는 걸. 그리고 그 비밀이 두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거라는 걸 말이에요. 토요일 아침 강 회장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어요.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밤새 잠을 못 잤다고 해야겠죠. 어젯밤 도연이 핸드폰에서 본 그 얼굴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거든요. 김수연, 23, 학교 앞에서 떡볶이를 판다. 강 회장은 서재 책상 앞에 앉아 30년 전 사진을 다시 꺼내봤어요. 김지영, 자신이 진심으로 사랑했던 여자. 25의 싱그러운 미소를 짓고 있는 그녀의 모습. 지영아, 강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3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그녀에 대한 기억은 여전히 선명했답니다. 1994년 여름, 강민주는 31살의 젊은 사업가였어요. 아버지가 물려준 작은 무역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죠. 그때 만난 여자가 바로 김지영이었답니다. 지영은 회사 근처 작은 분식집에서 일했어요. 강 회장은 점심때마다 그 분식집을 찾았죠. 처음엔 그저 음식이 맛있어서였지만 나중에는 지영을 보기 위해서였답니다. 또 오셨어요? 응. 오늘 추천 메뉴가 뭐야? 떡볶이요. 제가 새로 만든 레시피거든요. 지영의 미소는 햇살처럼 따뜻했어요. 강 회장은 그 미소에 빠져들었죠. 몇 달 후 둘은 연인이 되었어요. 하지만 문제가 있었답니다. 강 회장의 어머니였죠. 민준아, 그 여자는 안 돼. 신분이 맞지 않아. 어머니, 신분이 뭐가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우리 집안의 분식집 딸을 며느리로 들릴 순 없어. 어머니는 완강했어요. 강 회장은 설득을 시도했지만 소용없었죠. 그러던 어느 날 지영이 임신 사실을 알렸어요. 민준 씨, 아기가 생겼어요. 강 회장은 기뻤어요. 하지만 어머니에게 말할 용기가 나지 않았죠. 결국 지영에게 잠깐만 기다려달라고 했답니다. 지영아, 내가 어머니를 설득할게. 조금만 기다려줘. 네, 믿을게요. 하지만 그 사이 끔찍한 일이 벌어졌어요. 어느 날 지영이 갑자기 연락을 끊었답니다. 전화도 받지 않고 분식집에도 나오지 않았죠. 강 회장은 미칠 것 같았어요. 지영아, 지영아. 한 달을 찾아 헤맸지만 지영은 사라졌어요.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나중에 강 회장은 진실을 알게 되었답니다. 어머니가 지영을 찾아가 돈을 주고 쫓아냈다는 것을, 임신한 몸으로 쫓겨난 지영은 고향으로 돌아갔다는 것을. 어머니,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습니까? 내가 우리 집안을 지킨 거야. 너도 언젠가 이해할 거다. 강 회장은 분노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지영은 이미 떠난 뒤였고 연락처를 알 수 없었죠. 그리고 얼마 후 어머니가 정해준 여자와 결혼했답니다. 지금의 부인이었죠. 지영아, 미안해. 내가 너무 약했어. 강 회장은 30년 동안 그 죄책감을 안고 살았어요. 그리고 지금 지영의 딸로 보이는 아이를 발견한 거죠. 반드시 확인해야 해.
강 회장은 핸드폰을 들었어요. 시간은 오전 7시. 김 실장에게 전화를 걸었죠. 김 실장, 지금 출발할 수 있나? 네, 회장님.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30분 후, 김 실장이 강 회장의 서재에 도착했어요. 50대 중반의 충직한 비서였죠. 회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강 회장은 도연이 핸드폰에서 캡처한 수연 사진을 보여줬어요. 이 아이를 조사해줘. 김수연, 23세. 학교 앞에서 떡볶이 장사를 한다고 해. 김 실장은 사진을 보더니 고개를 갸웃했어요. 이 아이가 누구신지요? 내가 찾던 사람의 딸일지도 몰라. 네. 강 회장은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30년 전 이야기야. 자세한 건 나중에 얘기하지. 일단 이 아이에 대해 모든 걸 알아봐줘. 가족관계, 주소, 학력, 경제 상황, 전부. 알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조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김 실장. 네, 회장님. 이 일은 절대 부인께 알리면 안 돼. 알겠나? 김 실장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회장님. 김 실장이 나간 뒤 강 회장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토요일 아침에 서울은 평화로워 보였지만 그의 마음속은 폭풍이 휘몰아치고 있었답니다. 지영아, 내가 낳은 아이라면 내가 반드시 책임질게. 그날 오후 3시 김 실장은 강 회장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회장님, 기초조사가 끝났습니다. 그래, 어떻게 나왔나? 지금 회장님께 직접 보고 드리러 가도 될까요? 그래, 어서 와. 30분 후 김 실장은 서류 봉투를 들고 강 회장 앞에 섰어요. 회장님, 여기 조사 결과입니다. 강 회장은 서류를 받아 펼쳤어요. 그리고 한 줄 한 줄 읽어 내려갔죠. 이름 김수연. 생년월일 2001년 3월 15일 만 23세. 주소 서울시 강남구동 반지하 원룸. 학력 대학교 경영학과 2학년 휴학 중. 가족관계 모 김지영 사망. 2021년 교통사고. 외조모 박순자 72세. 지병으로 와병 중. 강 회장의 손이 떨렸어요. 김지영. 사망. 2021년. 지영이가 죽었다고? 네, 회장님. 3년 전 교통사고로 사망하신 것으로 확인됩니다. 강 회장은 서류를 꽉 쥐었어요.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죠. 교통사고. 어떻게? 음주운전 차량에 치였다고 합니다. 현장에서 즉사하셨다고 하네요. 강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지영아, 내가 그때 널 지켰어야 했는데. 미안해. 김 실장은 조용히 기다렸어요. 강 회장은 잠시 후 눈물을 닦고 다시 서류를 읽었답니다. 경제 상황 극빈층. 외조모 병원비와 생활비로 빚 약 2천만 원 추정. 현재 떡볶이 포장마차로 생계 유지 중. 월 수입 약 8만 100만 원 추정.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었구나. 강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회장님,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정보가 있습니다. 뭔가? 외조모 박순자 씨가 30년 전 시에 거주했던 기록이 있습니다. 강 회장은 깜짝 놀랐어요. 시라고? 거기가? 네, 회장님께서 30년 전 김지영 씨를 만났던 바로 그곳입니다. 강 회장은 확신했어요. 김수연은 분명 김지영의 딸이었죠. 그리고 자신의 딸일 가능성이 높았답니다. 김 실장, 박순자 씨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봐줘. 그리고 강 회장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내가 직접 만나보겠네. 네. 회장님께서 직접요? 그래. 이건 내가 직접 확인해야 할 일이야. 알겠습니다. 언제 가시겠습니까? 내일. 일요일 오후에 가겠네.
김 실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준비해 두겠습니다. 일요일 오후 2시 강 회장은 운전기사와 함께 학교 앞 골목으로 향했어요. 여기가 맞나? 네, 회장님. 평일에는 이 자리에 포장마차가 설치된다고 합니다. 강 회장은 차에서 내렸어요. 주말이라 포장마차는 없었지만 그 자리를 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뭉클했답니다. 지영이 딸이 이렇게 힘들게. 강 회장은 주변을 둘러봤어요. 학교 정문, 편의점, 작은 문구점. 평범한 동네였죠. 김 실장, 집 주소가 어디라고 했나? 여기서 걸어서 20분 거리입니다. 안내해 드릴까요? 그래. 둘은 천천히 걸었어요. 강 회장은 평생 이런 동네를 걸어본 적이 거의 없었답니다. 좁은 골목, 낡은 건물들, 빨래가 걸린 옥상들. 수연이는 이런 곳에서 살고 있구나. 20분 후 한 낡은 건물 앞에 도착했어요. 반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이 보였죠. 회장님, 저기입니다. 강 회장은 계단을 내려가려다가 멈췄어요. 갑자기 두려워진 거죠. 만약 내 딸이 맞다면 뭐라고 말해야 하지? 30년 동안 버린 딸. 그 딸을 이제 와서 어떻게 대면할 수 있을까요? 강 회장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계단을 내려갔어요. 그리고 문 앞에 섰죠. 똑똑똑. 노크 소리가 울렸어요. 잠시 후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답니다. 누구세요? 나이 든 여자의 목소리였어요. 강 회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죠. 저, 김수연 씨 계신가요? 수연이는 지금 없는데요. 누구신지? 문이 조금 열렸어요. 그리고 70대 노인이 얼굴을 내밀었죠. 순간 강 회장과 노인의 눈이 마주쳤어요. 둘 다 동시에 얼어붙었답니다. 당신은 박순자, 김지영의 어머니. 강 회장은 30년 전 몇 번 본 적이 있었어요. 박순자도 강 회장을 알아봤죠. 강민준, 당신이 왜 여기에? 박순자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 차 있었어요. 강 회장은 고개를 숙였답니다. 박 여사님, 오랜만입니다. 오랜만이라니. 30년 동안 우리를 버려놓고 이제 와서 무슨 낯짝으로. 박순자의 목소리가 커졌어요. 강 회장은 더 깊이 고개를 숙였죠.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당신이 우리 지영이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알아? 당신 어머니가 얼마나 모욕을 줬는지 알아? 박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30년 동안 쌓인 분노와 한이 터져 나오는 것 같았죠. 알고 있습니다. 제 잘못입니다. 잘못이라고? 그걸로 끝이야? 우리 지영이는 당신 때문에 평생 고생하다가 죽었어. 강 회장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박순자의 말이 모두 사실이었으니까요. 지영이가 임신한 몸으로 쫓겨났을 때 얼마나 울었는지 알아? 당신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알아? 하지만 당신은 오지 않았어. 한 번도. 평생. 박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강 회장도 눈시울이 붉어졌죠. 죄송합니다. 정말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 이제 와서 무슨 용서를 바래? 지영이는 이미 죽었어. 알고 있습니다. 김 실장에게 들었습니다. 3년 전 교통사고로. 그래, 교통사고. 음주운전 놈한테 치여서 즉사했지. 그것도 퇴근길에. 강 회장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박 여사님, 수연이는 제 딸이 맞습니까? 박순자는 비웃었어요. 이제 와서 그걸 물어? 30년이 지나서? 대답해 주십시오. 부탁입니다. 박순자는 한참을 강 회장을 노려보다가 결국 입을 열었답니다. 그래,
맞아. 수연이는 당신 딸이야. 강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제 딸이. 하지만 당신이 인정해줄 필요 없어. 우리는 지금까지도 잘 살아왔어. 잘 살아왔다니요. 이렇게 힘든 생활을. 힘들어도 우리 힘으로 사는 거야. 당신 같은 사람한테 손 벌릴 생각 없어. 박순자는 문을 닫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강 회장이 문을 붙잡았죠. 박 여사님, 제발. 제가 보상하겠습니다. 수연이 학비도, 여사님 병원비도, 모든 걸 제가. 필요 없어. 우리는 당신 돈 필요 없어. 하지만 수연이는 제 딸입니다. 제가 책임져야 합니다. 책임? 30년 전에 졌어야 할 책임을 이제 와서 지겠다고? 박순자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어요. 돌아가. 다시는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 박 여사님, 수연이한테도 절대 말하지 마. 그 애는 아버지 없이도 잘 자랐어. 이제 와서 혼란스럽게 만들지 마. 하지만, 당장. 박순자는 문을 세게 닫았어요. 쾅 하는 소리가 골목에 울려 퍼졌죠. 강 회장은 닫힌 문 앞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김 실장이 다가와 조용히 말했답니다. 회장님, 일단 돌아가시죠. 김 실장, 저 문 안에 내 딸이 있어. 내가 평생 찾던 딸이. 알고 있습니다, 회장님. 하지만 지금은 30년이야. 30년 동안 나는 뭘 한 거지? 강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김 실장은 강 회장의 팔을 잡아 차로 안내했죠. 차에 탄 강 회장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낡은 반지하 건물. 그 안에 자신의 딸이 살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답니다. 김 실장. 네, 회장님. 계속 지켜봐줘. 수연이가 힘든 일 없도록.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박순자 씨가 거부하셨는데. 몰래라도 좋아. 학비를 익명으로 보내든 병원비를 대신 내주든 방법을 찾아봐. 알겠습니다. 차가 출발했어요. 강 회장은 뒤를 돌아봤죠. 점점 멀어지는 반지하 건물. 수연아, 미안하다. 아빠가 정말 미안해. 그날 저녁 강 회장은 집으로 돌아왔어요. 거실에는 부인이 앉아 있었죠. 60대 중반의 우아한 여자. 하지만 그 눈빛은 차갑고 날카로웠답니다. 어디 갔다 오세요, 여보? 응. 잠깐 볼 일이 있어서. 무슨 볼 일이요? 일요일에? 강 회장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부인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강 회장을 쳐다봤죠. 혹시 또 이상한 데 갔다 온 거 아니죠? 이상한 데라니. 무슨 소리야? 당신 요즘 이상해요. 며칠 전부터 계속. 그냥 피곤해서 그래. 강 회장은 서재로 들어가려고 했어요. 하지만 부인이 뒤따라왔죠. 여보, 나한테 숨기는 거 있죠? 없어. 거짓말. 당신 표정 보면 알아. 강 회장은 한숨을 쉬었어요. 그냥 회사 일로 고민이 좀 있어. 회사 일? 회사는 잘 돌아가고 있잖아요. 부인은 강 회장의 얼굴을 유심히 쳐다봤어요. 뭔가 이상하다는 걸 감지한 거죠. 여보, 설마 또 그 여자 생각하는 거 아니죠? 무슨 소리야? 30년 전 그 여자, 김지영이었나? 그 여자 말이에요. 강 회장의 표정이 굳었어요. 부인은 비웃었죠. 역시 그렇군요. 아직도 그 여자를 잊지 못했어요? 그만해. 왜요? 사실이잖아요. 당신은 평생 나를 사랑한 적이 없어요. 항상 그 여자만 생각했죠. 당신도 나를 사랑해서 결혼한 게 아니잖아. 집안 때문이었지. 부인의 얼굴이 굳었어요. 그래요. 우리 결혼이 사랑 때문이 아니었다는 건 인정해요. 하지만 나는 최소한 당신한테 충실했어요. 당신은? 나도 충실했어.
몸은 그랬을지 몰라도 마음은 항상 그 여자한테 있었잖아요. 부인의 목소리가 커졌어요. 강 회장은 고개를 돌렸죠. 그만하자. 이 얘기 해봤자 소용없어. 소용없다니요? 나는 30년 동안 당신 옆에서 참고 살았어요. 그런데 당신은 아직도 그 여자를. 지영이는 죽었어. 강 회장이 소리쳤어요. 부인은 놀라서 멈췄죠. 뭐라고요? 김지영은 3년 전에 교통사고로 죽었어. 이제 만족했어? 강 회장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부인은 잠시 말을 잃었다가 조용히 말했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더 생각나는 거네요. 여보, 그만 좀 해요. 죽은 사람은 돌아오지 않아요. 부인은 돌아섰어요. 그리고 거실로 나가며 중얼거렸죠. 당신도 참 집착이 심해요. 강 회장은 혼자 남았어요. 그는 서재 소파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쌌답니다. 지영아, 나는 어떻게 해야 하지? 그날 밤 강 회장은 또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죠. 강 회장은 서재 창가에 서서 밤하늘을 바라봤답니다. 지영아, 내가 하늘에서 보고 있다면 나한테 뭐라고 하고 싶니? 대답은 없었어요. 다만 차가운 겨울바람만 창문을 흔들었죠. 강 회장은 책상 서랍에서 오래된 수첩을 꺼냈어요. 30년 전 일기였답니다. 그는 한 페이지를 펼쳤죠. 1994년 8월 15일. 오늘 지영이한테 프로포즈했다. 지영이는 울면서 좋다고 했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남자다. 빨리 어머니를 설득하고 지영이와 결혼해야겠다. 강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어요. 미안해. 지영아, 내가 약속을 지키지 못했어. 그는 다음 페이지를 넘겼어요. 1994년 10월 3일. 지영이가 사라졌다. 아무리 찾아도 없다. 어머니가 뭔가 하신 것 같은데. 하지만 어머니는 모른다고 하신다. 지영아, 어디 있니? 제발 나타나줘. 강 회장은 수첩을 덮었어요. 더 이상 읽을 수가 없었거든요. 30년이나 지났는데 나는 아직도. 그때 핸드폰이 울렸어요. 김 실장이었죠. 회장님, 늦은 시간에 죄송합니다. 괜찮아. 무슨 일인가? 추가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말해봐. 김지영 씨가 사망한 교통사고 건에 대해 조사했습니다. 응. 가해자는 현재 부인의 조카 되시는 분입니다. 강 회장은 얼어붙었어요. 뭐라고? 부인의 남동생 아들 강태준이라는 사람입니다. 당시 음주운전으로 김지영 씨를 치었고 합의금 5천만 원을 지불한 후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강 회장의 손이 떨렸어요. 합의금을 누가 냈나? 확인 결과 부인께서 내신 것으로 보입니다. 강 회장은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당신이 알고 있었단 말인가? 회장님? 아니야. 괜찮아. 좋은 정보야. 고맙네. 강 회장은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거실 쪽을 바라봤죠. 당신이 알고 있었어? 지영이가 내 옛 연인이라는 걸? 강 회장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30년 전 비밀이 하나둘씩 드러나고 있었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중심에 23살 김수연이 있었답니다. 강 회장은 결심했어요.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겠어. 그리고 수연이를, 내 딸을 되찾겠어. 월요일 아침 수연은 평소처럼 포장마차를 설치했어요. 주말 동안 할머니 병원에 다녀왔는데 의사 선생님 말씀이 별로 좋지 않았답니다. 약값도 올랐고 추가 검사가 필요하다고 했죠. 이번 달은 어떻게 보내지? 수연은 한숨을 쉬며
떡볶이 국물을 끓였어요. 지갑에 남은 돈은 고작 10,000원. 오늘 장사가 잘 되어야 할 텐데 하는 걱정이 앞섰죠. 수연 언니.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도연이었죠. 수연은 반갑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답니다. 도연아, 주말 잘 보냈어? 네. 언니는요? 응, 언니도 잘 보냈어. 도연이는 포장마차 안으로 들어오며 수연을 유심히 쳐다봤어요. 뭔가 평소와 달라 보였거든요. 언니,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무슨 일 있어요? 아니야,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거짓말. 언니 눈 밑에 다크서클 있어요. 도연이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수연을 쳐다봤어요. 수연은 괜찮다는 듯 웃으며 말했죠. 정말 괜찮아. 오늘 떡볶이 먹고 기운 낼 거야. 도연이도 먹을 거지? 네. 언니 떡볶이 먹으면 힘나요. 수연은 도연이에게 떡볶이를 담아줬어요. 도연이는 열심히 먹으면서도 계속 수연을 신경 쓰는 눈치였답니다. 언니, 응? 혹시 돈 필요하면 제가 도와드릴게요. 수연은 깜짝 놀랐어요. 도연아, 무슨 소리야? 저 용돈 많이 받거든요. 언니한테 드릴게요. 안 돼. 절대 안 돼. 수연은 단호하게 말했어요. 도연이 돈은 도연이 거야. 언니한테 줄 필요 없어. 하지만 언니가 힘들어 보이는데. 언니는 괜찮아. 정말이야. 수연은 도연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도연이는 뭔가 더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것 같았지만 참았답니다. 그때였어요. 포장마차 앞에 검은색 고급 세단 한 대가 멈춰섰죠. 수연은 고개를 갸웃했어요. 이 동네에서는 보기 힘든 차였거든요. 차 문이 열리고 정장을 입은 남자가 내렸어요. 50대쯤 되어 보였죠. 혹시 김수연 씨십니까? 네, 그런데요. 남자는 명함을 꺼내 수연에게 건넸어요. 저는 김철수라고 합니다. 그룹 비서실장입니다. 그룹이요? 수연은 놀랐어요. 그룹이라면 한국에서 손꼽히는 대기업이었거든요. 네. 저희 회장님께서 김수연 씨를 만나보고 싶어 하십니다. 회장님이요? 저를요? 수연은 어리둥절했어요. 자신 같은 사람을 재벌 회장이 왜 만나려는 건지 이해가 안 됐죠. 네.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무슨 이야기인데요? 김 실장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개인적인 이야기라고 하셨습니다. 자세한 건 회장님께서 직접 말씀하실 거예요. 수연은 불안했어요. 뭔가 이상했거든요. 죄송하지만 저는 그런 거 관심 없어요. 돌아가세요. 김수연 씨, 제발 한 번만 만나 주십시오. 회장님께서 간곡히 부탁하셨습니다. 싫어요. 저 바쁘거든요. 수연은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하지만 김 실장은 포기하지 않았죠. 그럼 이것만 받아주시겠습니까? 김 실장은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두툼한 봉투였죠. 이게 뭔데요? 회장님께서 드리라고 하신 겁니다. 수연은 봉투를 받지 않았어요. 전 돈 필요 없어요. 가져가세요. 김수연 씨, 제발 그냥 가주세요. 손님들 오는데 방해하지 마시고요. 수연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김 실장은 더 이상 설득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죠. 알겠습니다. 하지만 회장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실 겁니다. 김 실장은 명함을 포장마차 테이블에 놓고 돌아갔어요. 차가 떠나고 수연은 명함을 집어들었답니다. 그룹 비서실장 김철수. 뭐지? 이 사람들은? 도연이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어요. 언니, 무슨 일이에요? 잘 모르겠어. 이상한 사람들이네. 수연은 명함을 구겨서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했답니다.
왜 재벌 회장이 나를 찾는 거지? 그날 오후 수연은 포장마차를 정리하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할머니는 침대에 누워 계셨죠. 평소보다 얼굴색이 더 안 좋아 보였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응, 괜찮다. 수연아, 오늘 장사는 잘 됐니? 네, 괜찮았어요. 수연은 거짓말을 했어요. 사실 오늘 벌어들인 돈은 고작 3만 원이었거든요. 할머니, 저녁 드셔야죠. 제가 죽 끓여 드릴게요. 수연아. 네. 할머니가 너한테 미안하다.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수연은 할머니 손을 꼭 잡았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할머니는 절 키워주셨잖아요. 그래도 이렇게 힘들게 살게 해서 아니에요. 우리 잘 살고 있어요.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수연아, 사실은 할머니가 너한테 숨긴 게 있어. 수연은 깜짝 놀랐어요. 숨긴 게요? 뭔데요? 할머니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죠. 너, 아버지에 대해서. 아버지요? 수연의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엄마는 평생 아버지에 대해 말씀하지 않으셨거든요. 사실은 너희 아버지가 바로 그때였어요. 할머니가 갑자기 기침을 하기 시작했죠. 심한 기침이었어요. 할머니, 할머니. 수연은 황급히 물을 떠다 드렸어요. 할머니는 한참 기침을 하다가 겨우 진정됐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병원 가야 하는 거 아니에요? 괜찮아. 괜찮아. 할머니, 아까 하시던 말씀. 아버지가 어떻다고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나중에 얘기하자. 지금은 너무 피곤해. 할머니. 수연아, 미안해. 다음에 얘기해 줄게. 할머니는 눈을 감았어요. 수연은 불안했지만 더 이상 묻지 못했답니다. 아버지. 아버지에 대해 뭔가 숨기고 계신 거야? 그날 밤 수연은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할머니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그리고 낮에 찾아왔던 비서실장의 명함도. 그룹 회장? 왜 나를 찾는 거지? 수연은 핸드폰을 꺼내 인터넷 검색을 했어요. 그룹 회장? 강민준. 검색 결과가 나왔죠. 70대 중반의 남자. 한국 10대 재벌 중 하나. 수많은 기사들이 쏟아졌어요. 수연은 회장 사진을 유심히 봤어요. 뭔가 낯익은 느낌이었죠. 하지만 확실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이 왜 나를? 수연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천장을 바라봤어요. 불안한 마음이 가시지 않았답니다. 다음 날 화요일 수연은 포장마차를 설치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또다시 그 검은색 세단이 나타났죠. 이번에는 차에서 내린 사람이 달랐어요. 70대 중반의 남자. 정장을 입고 지팡이를 짚고 있었어요. 수연은 그 순간 깨달았답니다. 어제 인터넷에서 본 그 사람. 강민준 회장이었죠. 김수연 씨? 회장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수연은 경계하며 물었죠. 누구세요? 저는 강민준이라고 합니다. 그룹 회장님이시죠? 어제 비서실장님 오셨었어요. 네. 직접 와야 할 것 같아서. 강 회장은 수연을 물끄러미 쳐다봤어요. 30년 전 김지영의 모습과 너무나 똑같았거든요. 저한테 무슨 용건이세요? 수연의 목소리는 차갑고 경계심이 가득했어요. 잠깐 시간을 내주실 수 있을까요?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데요? 여기서는 좀 그렇고요. 차 안에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싫어요. 전 낯선 사람 차에 안 타요. 그럼 여기서 이야기해도 될까요? 수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5분만요. 전 장사 준비해야 해요.
감사합니다. 강 회장은 천천히 포장마차 앞 의자에 앉았어요. 그리고 수연을 똑바로 쳐다보며 입을 열었죠. 김수연 씨, 혹시 어머니가 김지영 씨 맞습니까? 수연은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우리 엄마를 아세요? 강 회장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알고 말고요. 지영이는 제 첫사랑이었습니다. 수연은 얼어붙었어요. 뭐라고요? 30년도 더 된 이야기입니다. 제가 지영이와 사귀었었어요. 그게 무슨... 수연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강 회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 말했답니다. 지영이는 임신을 했었습니다. 제 아이를요. 하지만 제 어머니가 반대하셨어요. 신분 차이 때문에. 그리고 강 회장은 목이 메었어요. 어머니께서 지영이를 찾아가 돈을 주고 쫓아내셨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나중에 알았어요. 수연은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럼 설마... 네. 김수연 씨, 당신은 제 딸입니다. 수연은 뒤로 물러섰어요. 온몸이 떨렸죠. 거짓말.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 아닙니다. 어제 당신 외할머니를 만났어요. 박순자 여사님께 확인했습니다. 할머니를 만났다고요? 네. 여사님께서 모든 걸 말씀해 주셨습니다. 수연은 주저앉을 것 같았어요. 강 회장이 일어나 수연을 부축하려고 했지만 수연은 뿌리쳤죠. 손대지 마세요. 수연 씨, 당신이 제 아버지라고요? 30년 동안 우릴 버려두고 이제 와서? 수연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요? 우리 엄마가 얼마나 힘들게 사셨는지 알아요? 수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엄마는 혼자서 저를 키우느라 평생 고생하셨어요. 아버지 없이, 돈 없이 그렇게 힘들게 사시다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알고 있습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미안하다고 다 해요? 30년이 지나서 미안하다고 하면 다 되는 거예요? 수연은 울먹이며 소리쳤어요. 강 회장은 고개를 숙였죠. 저도 몰랐습니다. 어머니가 지영이를 쫓아낸 줄은 몰랐다고요? 그럼 왜 안 찾아보셨어요? 엄마가 사라졌을 때 왜 끝까지 찾지 않으셨어요? 강 회장은 대답할 수 없었어요. 모든 게 자신의 잘못이었으니까요. 가세요. 다시는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수연 씨, 제발. 전 아버지 없이도 잘 살았어요. 이제 와서 필요 없어요. 수연은 돌아섰어요. 강 회장은 수연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무릎이 꺾일 것 같았답니다. 수연아,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김 실장이 다가와 강 회장을 부축했어요. 회장님, 일단 돌아가시죠. 김 실장, 내 딸이 저렇게 나를 미워해. 시간이 필요합니다, 회장님. 강 회장은 차에 올랐어요. 하지만 수연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죠. 차가 출발했어요. 수연은 포장마차 뒤에 숨어서 울고 있었답니다. 엄마, 이게 무슨 일이에요? 엄마. 그날 저녁 수연은 집에 돌아와 할머니를 깨웠어요. 할머니, 할머니. 응? 수연아. 왜 그러니? 할머니, 오늘 이상한 사람이 왔어요. 강민준이라는 사람. 할머니의 얼굴이 굳었어요. 그 사람이 너한테 갔구나. 할머니, 그 사람이 제 아버지라고 했어요. 사실이에요? 할머니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사실이야. 수연은 주저앉았어요. 왜 말씀 안 하셨어요? 말 한들 뭐가 달라지겠니?
그 사람은 우리를 버린 사람이야. 하지만 수연아, 그 사람한테 기대하지 마. 30년 동안 우릴 찾지도 않았어. 할머니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어요. 우리는 우리끼리 잘 살아왔어. 앞으로도 그럴 거야. 수연은 울면서 할머니를 껴안았어요. 할머니, 저 어떡해요? 괜찮아. 괜찮아, 우리 수연아. 할머니는 수연의 등을 토닥여줬어요. 하지만 할머니의 눈빛은 복잡했답니다. 민준, 당신이 이제 와서 나타나다니. 그날 밤 강 회장은 집에 돌아와 서재에 틀어박혔어요. 부인이 문을 두드렸죠. 여보, 저녁 안 먹어요? 배 안 고파. 무슨 일 있어요? 없어. 그냥 좀 쉬고 싶어. 부인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문을 바라보다가 결국 돌아갔어요. 강 회장은 책상에 앉아 얼굴을 감쌌답니다. 지영아, 우리 딸이 날 미워해. 당연하지. 내가 30년 동안 버려뒀으니까. 강 회장은 서랍에서 지영의 사진을 꺼냈어요. 그리고 그 옆에 오늘 수연을 몰래 찍은 사진을 놓았죠. 둘은 정말 똑같았어요. 마치 젊은 시절의 지영을 보는 것 같았답니다. 수연아, 아빠가 늦었지만 반드시 너를 지켜줄게. 약속해. 강 회장은 김 실장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김 실장. 네, 회장님. 수연이 주변을 계속 지켜봐. 혹시 힘든 일 있으면 바로 보고해. 알겠습니다. 그리고 회장님. 응? 한 가지 더 조사한 게 있습니다. 뭔가? 3년 전 교통사고 건. 가해자 강태준이 당시 합의금 외에도 추가로 돈을 받은 것 같습니다. 추가로? 네. 사고 후 1년 뒤에 2억 원이 그의 계좌로 입금됐습니다. 강 회장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누가 보냈나? 확인 중입니다. 하지만 부인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강 회장은 주먹을 꽉 쥐었어요. 계속 조사해. 모든 걸 밝혀내. 알겠습니다, 회장님. 전화를 끊고 강 회장은 거실 쪽을 노려봤어요. 당신이 정말 알고 있었던 건가? 바로 그때 도연이가 서재 문을 두드렸어요. 할아버지, 저예요. 도연아, 들어와. 도연이가 들어왔어요. 심각한 얼굴이었죠. 할아버지, 물어볼 게 있어요. 뭔데? 수연 언니요. 학교 앞 떡볶이 파시는 분. 강 회장은 깜짝 놀랐어요. 내가 어떻게? 제가 매일 가거든요. 떡볶이 먹으러. 할아버지, 오늘 언니가 울고 있었어요. 무슨 일 있었어요? 강 회장은 한숨을 쉬었어요. 도연아? 사실은, 네. 수연 씨는 할아버지 딸이야. 도연이는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네. 그럼 수연 언니가 제 고모예요? 그래. 그렇게 되는구나. 도연이는 잠시 멍하니 있다가 갑자기 환하게 웃었어요. 와, 그럼 수연 언니가 우리 가족이 되는 거예요? 아직은. 아니야. 수연이가 할아버지를 받아들이지 않아. 왜요? 강 회장은 도연에게 모든 이야기를 해줬어요. 30년 전 일, 지영과의 사랑, 그리고 비극적인 이별. 도연이는 심각한 얼굴로 들었답니다. 할아버지, 그럼 제가 도와드릴게요. 응? 수연 언니랑 제가 친하거든요. 제가 할아버지 편에서 말씀드릴게요. 도연아, 수연 언니는 정말 좋은 분이에요. 할아버지도 좋아하실 거예요. 강 회장은 도연이를 꼭 안아줬어요. 고맙다, 도연아. 할아버지를 도와줘서. 당연하죠. 우리 가족인데. 도연이는 환하게 웃었어요. 강 회장은 오랜만에 희망을 느꼈답니다. 도연이를 통해서라면 혹시 수연이 마음을 열지 않을까?
하지만 강 회장은 몰랐죠. 더 큰 비밀이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는 걸. 그리고 그 비밀이 모든 것을 뒤흔들어 놓을 거라는 걸 말이에요. 수요일 아침 수연은 평소보다 일찍 포장마차를 설치했어요. 어젯밤 할머니와 나눈 대화 때문에 잠을 제대로 못 잤거든요. 머릿속이 복잡했답니다. 강민준. 그 사람이 정말 내 아버지라니. 수연은 떡볶이 국물을 저으며 생각에 잠겼어요. 30년 동안 얼굴 한 번 본 적 없는 아버지. 갑자기 나타나서 미안하다고 말하는 그 사람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랐죠. 수연 언니. 도연이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수연은 고개를 들었죠. 도연이가 평소보다 더 밝은 얼굴로 달려오고 있었어요. 도연아, 왜 이렇게 일찍 왔어? 언니한테 할 말이 있어서요. 도연이는 포장마차 안으로 들어오며 숨을 헐떡였어요. 언니, 저 어제 할아버지한테 다 들었어요. 수연의 표정이 굳었어요. 뭘 들었는데? 언니가 우리 고모라는 거요. 진짜예요? 수연은 한숨을 쉬었어요. 도연아, 그건, 와, 진짜였구나. 언니가 우리 가족이 되는 거예요? 도연이는 너무 기뻐하며 수연의 손을 잡았어요. 하지만 수연의 표정은 어두웠죠. 도연아,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야. 왜요? 언니가 할아버지 딸이잖아요. 30년 동안 우릴 버려둔 사람이야. 그게 쉽게 용서가 돼? 도연이는 잠시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조용히 말했죠. 언니, 할아버지가 어제 밤새 우셨어요. 뭐? 할아버지 서재에서 계속 우시는 소리 들렸어요. 지영아, 미안해 하면서. 수연의 가슴이 철렁했어요. 할아버지가 정말 후회하시는 것 같아요. 진심으로. 도연아, 언니 한 번만 할아버지한테 기회를 주면 안 돼요? 제발이요. 도연이의 눈빛은 간절했어요. 수연은 대답할 수 없었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검은색 세단이 또다시 포장마차 앞에 멈춰섰죠. 이번에는 차에서 두 사람이 내렸어요. 강민준 회장과 60대 중반의 우아한 여자였어요. 수연은 그 여자를 보는 순간 본능적으로 불편함을 느꼈답니다. 차갑고 날카로운 눈빛이었거든요. 저 사람은 누구예요? 도연이가 수연에게 속삭였어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부인이에요. 수연은 긴장했어요. 강 회장과 그 부인이 포장마차 앞에 섰죠. 김수연 씨, 오늘은 제 아내와 함께 왔습니다. 부인은 수연을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그 시선에는 경멸이 섞여 있었죠. 이해가 그 여자의 딸이라는 거예요? 부인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수연은 기분이 나빴답니다. 죄송하지만 전 손님 받아야 해서요. 볼 일 없으시면 가주세요. 볼 일 없다니요? 당신이 우리 집안에 들어오겠다고 하잖아요. 부인의 목소리가 커졌어요. 수연은 황당했죠. 뭐라고요? 제가 언제 그런 말을 했죠? 이 사람이 당신을 딸로 인정하겠다고 하니까 당연히 우리 집안으로 들어오겠다는 거 아니에요? 전 그럴 생각 없어요. 아무도 원한 적 없어요. 수연의 목소리도 커졌어요. 강 회장이 부인을 말렸죠. 여보, 진정해요. 수연 씨가 그런 얘기 한 적 없어요. 당신이 먼저 이해를 찾아온 거잖아요. 30년 전 그 여자 생각이 그렇게 그리웠어요? 부인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했어요. 수연은 둘 사이의 대화를 들으며 점점 화가 났답니다. 죄송하지만 당신들 부부싸움에 저 끼워 넣지 마세요. 뭐라고? 이해가 지금. 부인이 수연에게 다가서려고 했어요. 그때 강 회장이 부인을 막았죠. 여보, 그만해요. 수연 씨는 아무 잘못 없어요. 아무 잘못이 없다고요? 이해 엄마가 당신을 유혹해서. 지영이는 아무도 유혹하지 않았어요.
내가 먼저 좋아했어요. 강 회장이 소리쳤어요. 부인은 입을 다물었죠. 그리고 당신도 알고 있었죠? 지영이 교통사고 건. 순간 분위기가 얼어붙었어요. 부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답니다. 무슨 소리예요? 태준이. 당신 조카. 그 애가 지영이를 친 거 알고 있었죠? 수연은 깜짝 놀랐어요. 엄마를 쳤다고요? 강 회장은 수연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어요. 수연 씨, 어머니를 친 음주운전 가해자가 제 부인의 조카였습니다. 수연은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3년 전 교통사고, 가해자 강태준, 제 처남의 아들입니다. 수연은 믿을 수가 없었어요. 부인은 황급히 변명했죠. 저는 몰랐어요. 태준이가 사고 냈을 때 그게 그 여자인 줄 몰랐어요. 거짓말. 당신은 알고 있었어요. 강 회장이 소리쳤어요. 사고 1년 후에 태준이한테 2억을 보냈죠. 입막음용으로. 부인은 말문이 막혔어요. 수연은 두 손으로 입을 막았답니다. 그럼 우리 엄마는. 수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강 회장은 고개를 숙였죠. 죄송합니다. 제가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서 당신들이 우리 엄마를 죽인 거예요. 수연은 소리쳤어요. 눈물이 쏟아졌죠. 엄마가 왜 돌아가셔야 했는데, 왜? 수연 씨, 가세요. 다시는 제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당신들 때문에 엄마가. 수연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주저앉았어요. 도연이가 황급히 수연을 안아줬죠. 언니. 강 회장은 무릎을 꿇었어요. 70대 노인이 길거리에 무릎을 꿇는 모습은 충격적이었답니다. 수연아, 미안하다. 정말 용서해다오. 부인은 그 모습을 보며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여보, 일어나세요. 사람들이 봐요. 상관없어. 내 딸한테 사죄하는데 뭐가 부끄러워. 강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수연아, 아빠가 잘못했어. 30년 전에도 3년 전에도 모두 내 잘못이야.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재벌 회장이 길거리에서 무릎 꿇고 있는 모습은 보기 드문 광경이었거든요. 김 실장이 황급히 다가왔어요. 회장님, 일단 일어나십시오. 안 돼. 수연이가 용서해 줄 때까지 여기 있을 거야. 회장님. 수연은 고개를 들어 강 회장을 봤어요. 무릎 꿇고 눈물 흘리는 노인의 모습. 이 사람도 힘들었겠구나. 수연의 마음이 조금씩 흔들렸어요. 하지만 쉽게 용서할 수는 없었죠. 일어나세요. 사람들 다 보잖아요. 그럼 용서해 주는 거니? 아니요. 그냥 보기 안 좋아서 그래요. 수연은 돌아섰어요. 강 회장은 천천히 일어났답니다. 수연아, 한 가지만 약속하마. 태준이는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게 하겠어. 수연은 멈춰섰어요. 이미 합의했잖아요. 3년 전에 다시 고소할 수 있어. 새로운 증거가 나오면. 무슨 증거요? 입막음용 돈. 그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을 조작한 정황. 수연은 돌아봤어요. 블랙박스를 조작했다고요? 그래. 김 실장이 조사했어. 사고 당시 태준이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5%였어. 면허 취소 수준이었지. 하지만 기록상으로는 0.08%로 되어 있어. 그럼 누군가 증거를 조작한 거야. 경찰 내부에 돈을 쓴 것 같아. 부인이 끼어들었어요. 여보, 그게 무슨 소리예요? 우리 집안 망신시킬 거예요? 망신?
사람 죽여놓고 망신이 뭐가 중요해. 강 회장이 소리쳤어요. 부인은 할 말을 잃었죠. 수연 씨, 원하신다면 제가 변호사를 구해드리겠습니다. 다시 고소하십시오. 수연은 망설였어요. 하지만 이미 3년이나 지났는데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죄로 다시 기소할 수 있어요. 특히 증거 조작이 밝혀지면 수연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정말 가능해요? 네. 제가 최고의 변호사들을 붙여드리겠습니다. 수연은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요. 하겠어요. 고맙습니다. 고맙긴요. 전 엄마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당신 때문이 아니라. 강 회장은 쓸쓸하게 미소 지었어요. 그래도 고맙구나. 그날 오후 강 회장은 최고의 법무법인을 찾아갔어요. 강태준 재판 다시 열 수 있습니까? 변호사는 자료를 검토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특히 증거 조작 부분이 입증되면 확실합니다. 얼마나 걸립니까? 빠르면 3개월, 늦어도 6개월이면 재판이 열릴 겁니다. 좋습니다. 진행하십시오. 알겠습니다, 회장님. 강 회장은 집으로 돌아왔어요. 부인이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죠. 여보, 정말 태준이를 고소할 거예요? 당연하지. 사람을 죽였는데 벌을 받아야지. 하지만 우리 집안 체면이. 체면? 사람 목숨보다 체면이 중요해. 강 회장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부인은 입술을 깨물었죠. 당신 변했어요. 그 애 때문에. 수연이 때문이 아니야. 내가 원래 이랬어야 했어. 그리고 당신 왜 숨겼어? 태준이가 지영이를 쳤다는 걸. 부인은 고개를 돌렸어요. 몰랐어요. 거짓말. 당신은 알고 있었어. 그래서 돈을 보낸 거잖아. 왜 그랬어? 왜 숨긴 거야? 부인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어요. 당신이 그 여자를 찾을까봐. 뭐? 김지영이 살아있으면 당신이 그 여자한테 다시 갈까봐 무서웠어요. 부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30년 동안 당신은 단 한 번도 날 사랑한 적이 없었어요. 항상 그 여자만 생각했죠. 그래서 그 여자가 죽었다는 걸 알았을 때 차라리 잘 됐다고 생각했어요. 이제 당신이 나만 볼 거라고. 강 회장은 한숨을 쉬었어요. 당신도 힘들었겠네요. 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람 죽인 걸 숨길 수는 없어요. 알아요. 제가 잘못했어요. 부인은 처음으로 진심 어린 사과를 했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강 회장은 부인을 바라봤어요. 30년 동안 함께 산 사람. 사랑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동반자였죠. 이혼하고 싶으면 하셔도 돼요. 부인이 조용히 말했어요. 강 회장은 고개를 저었죠. 아니요. 우린 그냥 이대로 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고마워요. 둘은 서로를 바라보며 쓸쓸하게 미소 지었답니다. 며칠 후 수연은 할머니와 함께 병원에 갔어요.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수연은 할머니에게 물었죠. 할머니, 엄마 교통사고 건 다시 고소하기로 했어요. 그래, 잘했다. 강민준 회장이 도와주겠대요. 할머니는 복잡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 사람이, 할머니, 그 사람, 진심으로 후회하는 것 같아요. 할머니도 한번 만나보시는 게 어때요? 할머니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야겠지. 다음 날 수연은 강 회장을 집으로 초대했어요. 작은 반지하 원룸. 강 회장은 조심스럽게 계단을 내려왔죠. 들어오세요.
수연이 문을 열어줬어요. 강 회장은 안으로 들어갔답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박순자 할머니와 눈이 마주쳤어요. 박 여사님, 오랜만이네요, 강 회장. 할머니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어요. 하지만 예전만큼은 아니었죠. 강 회장은 할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죄송합니다. 30년 늦었습니다. 일어나세요. 이제 와서 무릎 꿇는다고 뭐가 달라지나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사죄하고 싶었습니다. 강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지영이를 지켜주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할머니도 눈물을 흘렸어요. 우리 지영이 당신을 끝까지 사랑했어요. 죽기 전까지도 당신 이름을 불렀어요. 강 회장은 소리내어 울었답니다.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수연도 눈물을 흘렸어요. 세 사람은 한참을 울었죠. 오랜 시간이 흐른 뒤 할머니가 입을 열었어요. 강 회장, 수연이를 잘 부탁합니다. 네, 제 목숨을 걸고 지키겠습니다. 그 애는 착한 애예요. 지영이처럼. 알고 있습니다. 할머니는 수연을 바라봤어요. 수연아, 할머니 말 들어라. 네, 할머니. 이 사람을 아버지로 받아들여라. 수연은 깜짝 놀랐어요. 할머니, 늦었지만 그래도 진심이야. 할머니가 보기엔. 수연은 강 회장을 바라봤어요. 강 회장도 수연을 바라봤죠. 수연아, 아빠라고 불러도 될까? 수연은 눈물을 흘리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빠. 강 회장은 수연을 꼭 안아줬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내 딸. 좋아요. 마무리 멘트 풍성하게 작성해 드릴게요. 에필로그 새로운 시작, 그리고 희망. 그날 이후 많은 것들이 변했어요. 강 회장은 약속대로 최고의 변호사팀을 꾸려 강태준을 다시 고소했답니다. 증거 조작 사실이 밝혀지면서 검찰이 재수사에 들어갔고 5개월 후 재판이 열렸죠. 법정에서 수연은 증인으로 섰어요. 피해자 가족분,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판사가 물었어요. 수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답니다. 제 엄마는 평생 저 하나 키우느라 고생하셨어요. 새벽같이 일어나 분식집에서 일하시고 밤늦게까지 설거지하시고 그렇게 사셨죠. 수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그런 엄마가 퇴근길에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돌아가셨어요. 저는 그날 엄마 마지막 모습도 못 봤어요. 현장에서 즉사하셔서 방청석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강 회장도 눈물을 닦고 있었죠. 피고인은 사람을 죽이고도 돈으로 무마했어요. 제대로 된 처벌도 받지 않았죠. 이게 정의인가요? 수연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어요. 제발 엄마를 위해서 제대로 된 처벌을 내려주세요. 재판부는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2주 후 판결이 내려졌어요. 피고인 강태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다. 또한 증거 조작에 가담한 경찰관들도 함께 처벌한다. 수연은 법정 밖에서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엄마, 맞죠? 엄마의 억울함이 풀렸어요. 강 회장이 다가와 수연의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지영아, 이제 편히 쉬어. 내가 수연이 잘 지킬게. 둘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답니다. 그 후로도 변화는 계속되었어요. 강 회장은 수연의 학비를 대주겠다고 했어요. 처음에 수연은 거절했지만 할머니가 설득했죠. 수연아, 받아라. 그게 내 아버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야. 하지만 할머니, 너는 공부해야 해. 내 엄마의 꿈이기도 했어.
결국 수연은 복학을 결정했어요. 대학교 3학년으로 돌아갔죠. 포장마차는 어떻게 되었냐고요? 강 회장이 학교 앞에 작은 분식집을 차려줬답니다. 지영이네 떡볶이라는 이름으로요. 엄마 이름으로 가게를 하고 싶었어요. 수연이 말했을 때 강 회장은 눈물을 글썽였죠. 그래, 좋은 생각이다. 지영이가 좋아하셨을 거야. 분식집은 수연이 직접 운영하지 않았어요. 대신 경험 많은 아주머니를 고용해서 맡겼죠. 수연은 주말에만 가끔 도와주었답니다. 할머니의 건강도 조금씩 나아졌어요. 제대로 된 병원 치료를 받으면서 기력을 되찾기 시작했죠. 수연아, 할머니 이제 걸을 수 있을 것 같아. 정말요, 할머니? 응. 의사 선생님이 재활치료 열심히 하면 된대. 수연은 기뻐서 할머니를 껴안았어요. 강 회장은 할머니를 위해 더 좋은 집도 마련해줬답니다. 반지하가 아닌 햇볕 잘 드는 2층 빌라였죠.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는데. 수연이 말했지만 강 회장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이건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야. 30년 동안 못 해준 것들이니까. 도연이는 수연을 고모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고모, 오늘 학교에서 수학시험 100점 맞았어요. 우와, 우리 도연이 천재네. 고모가 공부 가르쳐줘서 그래요. 수연은 주말마다 도연이에게 공부를 가르쳐줬답니다. 둘의 관계는 점점 더 가까워졌죠. 강 회장은 그런 모습을 보며 흐뭇해했어요. 도연이가 수연이를 정말 좋아하네. 저도 도연이가 좋아요. 진짜 동생 생긴 것 같아요. 고맙다, 수연아. 아빠야말로 저한테 이렇게 많은 걸 해주셔서 감사해요. 수연은 이제 자연스럽게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답니다. 계절이 바뀌어 봄이 왔어요. 수연은 대학교 캠퍼스를 걸으며 생각했죠. 1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어. 1년 전 겨울 추운 포장마차에서 떡볶이를 팔던 자신. 그때는 내일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저 하루하루 버티는 게 전부였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답니다. 학교에 다니고 꿈을 꾸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게 되었어요. 엄마, 제가 잘하고 있는 거 맞죠? 수연은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파란 하늘에 흰 구름이 떠다니고 있었죠. 그때 핸드폰이 울렸어요. 강 회장이었답니다. 수연아, 오늘 저녁에 시간 있니? 네, 아빠. 왜요? 가족 저녁 모임 하려고. 할머니도 모시고 도연이도 데리고. 가족 저녁이요? 수연의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가족이라는 단어. 오랜만에 듣는 것 같았거든요. 네, 갈게요. 그래. 우리 딸. 전화를 끊고 수연은 미소 지었답니다. 저녁 모임은 강 회장의 집에서 열렸어요. 넓은 거실에 모인 사람들. 강 회장, 부인, 도연이, 그리고 수연과 할머니. 처음에는 어색했어요. 특히 부인과 할머니 사이가 그랬죠. 하지만 식사를 하면서 조금씩 분위기가 풀렸답니다. 박 여사님, 건강이 많이 좋아지신 것 같네요. 부인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네, 덕분에요. 할머니의 대답은 여전히 경계심이 있었지만 예전보다는 부드러웠어요. 제가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태준이 일, 정말 죄송했습니다. 부인은 고개를 깊이 숙였어요. 할머니는 한참을 바라보다가 말했죠. 이미 지나간 일입니다. 이제는 앞을 봐야죠. 감사합니다. 도연이가 끼어들었어요. 고모, 저 오늘 학교에서 그림 그렸는데 고모 보여드릴까요? 그래, 보여줘. 도연이는 가방에서 스케치북을 꺼냈어요. 거기에는 가족 그림이 그려져 있었죠. 할아버지, 할머니, 아빠, 엄마. 그리고 도연이 옆에 고모라고 쓰인 사람이 있었어요. 이게 고모예요. 예쁘죠?
수연은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응, 예쁘다. 고마워, 도연아. 강 회장이 그림을 보며 말했어요. 도연아, 여기 한 사람이 더 있어야 하는 거 아니니? 누구요? 외할머니. 수연이 할머니. 아, 맞다. 도연이는 얼른 크레용을 들고 할머니를 그리기 시작했어요. 모두들 그 모습을 보며 웃었답니다. 그날 저녁 수연은 오랜만에 행복을 느꼈어요. 따뜻한 밥, 웃음소리, 그리고 함께 있는 사람들. 이게 바로 가족이구나. 수연은 그렇게 생각했죠. 몇 달 후 여름이 왔어요. 지영이네 떡볶이는 대박이 났답니다. 소문을 듣고 찾아오는 손님들로 늘 북적였죠. 여기 떡볶이 진짜 맛있어요. 비법이 뭐예요? 아주머니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사랑이죠. 사랑으로 만들어요. 수연은 주말마다 가게에 들러 도와줬어요. 떡볶이 국물을 저으면서 엄마를 생각했죠. 엄마, 제가 엄마의 레시피를 이어가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해요. 그날도 수연은 가게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그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죠. 수연 언니, 도연이었어요.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답니다. 강 회장과 할머니가 함께 있었어요. 어머, 다들 어떻게 오셨어요? 수연이 일하는 거 보러 왔지. 강 회장이 웃으며 말했어요. 아빠, 할머니, 앉으세요. 제가 떡볶이 해드릴게요. 수연은 정성껏 떡볶이를 만들었어요. 엄마가 알려준 바로 그 레시피로요. 세 사람은 떡볶이를 먹으며 감탄했답니다. 역시 맛있다. 이게 바로 지영이 맛이야. 강 회장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30년 전 내가 지영이 떡볶이 먹으면서 사랑에 빠졌지. 바로 이 맛이야. 할머니도 눈물을 닦았어요. 우리 지영이 하늘에서 기뻐하고 있을 거야. 수연은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미소 지었어요. 엄마의 맛을 제가 계속 이어갈게요. 평생. 고맙다, 수연아. 그날 밤 수연은 집으로 돌아와 엄마 사진 앞에 앉았어요. 엄마, 저 이제 행복해요. 사진 속 엄마는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아빠도 만났고 가족도 생겼고 학교도 다니고 있어요. 엄마가 바라던 대로요. 수연은 사진을 꺼내 안았어요. 엄마 사랑해요. 그리고 고마워요. 저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셔서. 눈물이 흘렀지만 슬픈 눈물은 아니었답니다. 엄마 덕분에 저는 강하게 자랐어요. 엄마 덕분에 포기하지 않았어요. 엄마 덕분에 지금의 제가 있어요.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어요. 수연은 달을 바라봤죠. 엄마, 저 잘 살게요. 행복하게 살게요. 그게 엄마한테 보답하는 거잖아요. 1년 후 겨울이 다시 왔어요. 수연은 대학교 4학년이 되었고 취업 준비를 하고 있었답니다. 어느 날 강 회장이 수연을 불렀어요. 수연아, 너 졸업하고 뭐 할 거니? 아직 잘 모르겠어요. 취업할까 아니면 가게를 더 키울까? 내 회사에서 일하는 건 어때? 수연은 깜짝 놀랐어요. 아빠 회사요? 응. 신입사원으로 시작해도 되고 아니면 경영 배워서 나중에 간부가 되어도 되고. 하지만 제가 그럴 자격? 넌 내 딸이야. 당연히 자격 있지. 강 회장은 수연의 손을 잡았어요. 하지만 억지로 하라는 건 아니야. 내가 하고 싶은 일 해. 아빠는 뭐든 응원할게. 수연은 감동했어요. 아빠, 감사해요. 제가 생각 좀 해볼게요. 그래, 천천히 생각해. 크리스마스 이브였어요. 강 회장의 집에서 가족 모임이 열렸답니다. 거실에는 큰 크리스마스 트리가 서 있었고 따뜻한 음식들이 차려져 있었죠. 다들 모였네요. 도연이가 신나서 소리쳤어요. 자,
그럼 사진 찍을까요? 부인이 카메라를 꺼냈어요. 모두들 트리 앞에 모였죠. 강 회장, 부인, 도연이, 수연, 그리고 할머니. 하나, 둘, 셋. 김치. 찰칵. 사진이 찍혔어요. 모두들 환하게 웃고 있었답니다. 수연은 그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1년 전 추운 겨울밤 포장마차에서 떡볶이를 팔던 자신. 그리고 지금 따뜻한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웃고 있는 자신. 정말 꿈만 같아. 강 회장이 다가와 수연의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수연아, 행복하니? 네, 아빠. 정말 행복해요. 아빠도 행복하다. 너를 찾아서. 둘은 서로를 꼭 안아줬답니다. 그날 밤 눈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수연은 창가에 서서 눈을 바라봤어요. 하얀 눈송이들이 조용히 내려앉고 있었죠. 엄마, 하늘에서 보고 계시죠? 수연은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엄마, 저 이제 괜찮아요. 정말 괜찮아요. 바람이 불어왔어요. 마치 엄마가 대답하는 것 같았답니다. 수연아, 잘했어. 정말 잘했어. 수연은 미소 지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생각했죠. 추운 겨울밤 작은 포장마차에서 시작된 인연. 한 그릇의 떡볶이가 운명을 바꾸었고 11살 꼬마와 23살 여대생의 우연한 만남이 60년 숨겨진 비밀을 밝혀냈어요. 상처받은 사람들이 모여 서로를 치유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게 되었답니다. 아버지는 딸을 찾았고 딸은 가족을 얻었어요. 그리고 세상을 떠난 엄마는 하늘에서 미소 지으며 그들을 축복했을 거예요. 때로는 인생의 가장 어두운 순간에 가장 밝은 희망이 찾아오기도 한답니다. 수연에게는 그 희망이 떡볶이를 먹으러 온 11살 꼬마였어요. 그리고 그 꼬마의 할아버지, 30년 동안 사랑을 잊지 못한 한 남자였죠. 이제 수연은 알아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엄마가 남긴 사랑의 레시피가 단순히 떡볶이 만드는 법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마법이었다는 것을. 겨울은 춥고 외롭지만 그 끝에는 언제나 봄이 온답니다. 수연의 봄은 이제 막 시작되었어요. 가족과 함께, 사랑과 함께, 그리고 희망과 함께.